안녕하세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Unlearning Australia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미술관 자원봉사자 도슨트 이승혜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획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호주 시드니 비영리 미술기관인 아트스페이스와 공동 기획했으며 5개의 토착민 아트센터 예술가들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호주 현대미술작가 35명 팀이 함께했습니다. 전시 제목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Unlearning Australia입니다. 올해 서울시립미술관 기관 의제는 배움입니다. 이 태도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호주에서 벗어나 작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경로를 재탐색함으로써 다층적 사회로서의 호주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공간은 자유롭게 다양한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도록 섹션 구분이 없으며 출입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럼 다양한 경로 중 제가 선택한 경로를 통해 호주를 재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안가와 물길을 따라 경로를 재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레나드 워커의 쿨 유류입니다. 우리가 호주 하면 해안가를 떠올리고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 그리고 백인들의 구릿빛 서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호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이며 서구 침략 이전에는 다양한 부족의 토착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770년 영국 캡틴 쿡이라는 선장이 이 대륙을 처음 발견하고 자기 멋대로 무주지, 즉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땅이라고 선언한 후 영국이 호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영국 점령 이후 토착민들은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레나드 워커는 스피니팩스 토착민 아트센터 원로 예술가입니다. 스피니팩스 사람들은 물을 숭배해 왔으며 물이 흐르는 자신의 땅의 이야기를 회화로 표현합니다. 흥미롭게도 스피니팩스 사람들은 자신의 땅의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들이 그린 회화를 법적 증거물로 제출하여 땅의 소유권 획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레나드 워커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쿨 유류는 자신이 속한 스피니팩스 사람들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성한 사막의 돌구멍을 그린 것입니다. 신화 속에서 이 돌구멍은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통로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공간을 이동한다는 제스처로 1층 전시장 양 끝에 작가의 똑같은 작품이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다니엘 보이드의 무제입니다. 호주 북동쪽 남태평양에 작은 섬들이 있는데 이곳을 지리학적으로 멜라네시아라고 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을 멜라네시아인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보이드는 자신의 혈통인 멜라네시아인들의 아픈 역사를 회화로 재현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의 작품의 특징은 토착민 회화 표현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 도트를 자신의 작품에 차용하여 망점을 표현합니다. 이 망점은 이미지를 아련하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작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기록과 공적인 기록을 회화로 재현하고 그 위에 망점을 입힘으로써 강제 이주나 노예화와 같은 잊혀지고 있는 그들의 아픈 역사를 망점을 통해 환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화면 왼쪽은 사적인 기록으로 작가의 누나의 사진을 표현한 것이고 화면 오른쪽은 공적인 기록으로 카누를 타고 있는 멜라네시아 여인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 1층 유리 파사드에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검은 동그라미 망점을 통해서 햇빛이 통과되면서 공간이 어떻게 다르게 재현되는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메간 코프의 작품입니다. 해안가는 영국인들이 점령하기 이전 토착민들이 살았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캡틴 쿡이 이 대륙을 발견하고 자기 멋대로 무주지라고 선언한 이후 이 해안가는
영국의 침입 장소이자 원주민 학살지가 되었습니다. 작가는 해안가에 살았던 콴다 묵화 부족들을 생각하며 작업하였습니다. 폐총은 아주 오래전에 원주민 공동체가 해안가에 살면서 손수지은 중요한 구조물로 그들이 해안가에 모여 살았던 증거이자 그 부족을 상징하는 마뉴먼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 시절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폐총은 파괴되며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작가는 조개 껍데기를 재현하여 쌓아올린 폐총과 조개 껍데기가 박힌 시멘트 기둥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영국의 무지지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식민지 건설의 파괴적인 과정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주디 왓슨의 황토 그물에 나타난 창공의 등줄기입니다. 주디 왓슨 회화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데요. 특히 천연 안료 중 땅을 상징하는 황토색과 물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원주민 저항을 상징하는 토착식물의 가시 같은 것들을 떠내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왓슨은 푸른색은 기억의 색이자 물의 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푸른색은 작가가 속한 흐르는 물의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와니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 속 푸른 이미지는 물줄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상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개척 전쟁 중 영국인들은 물에 독을 풀고 오염시키고 수로를 변경하는 등 물을 식민지 도구로 악용하여 많은 와니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작품이 그들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다음 작품은 멜 오켈러 헨의 앙상블입니다. 3명의 소방관이 한 남자를 고압의 물호수로 겨냥하고 반대편의 한 남자는 강력한 물줄기에 맞서서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등을 돌려 방어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이 시위를 와해하려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물대포를 그의 영상으로 가져와 강압적인 권력의 거대한 힘에 맞서는 저항 행동과 인내를 상징화해서 보여줍니다. 총 상영 시간은 7분가량입니다. 제가 선택한 경로로 알아본 호주는 어떠셨나요? 많이 알게 되셨나요? 이번 전시는 전시 외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경로들을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커미션 작품은 인스타 계정에서 선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과 전시와 연계된 출판물을 통해 호주를 탐색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2022년 3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오셔서 호주를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술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